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갤러디너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갤러디너가 프렌치 클래시컬 퀴즈인에서 아주 핵심 메뉴들이 5가지가 나와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메뉴가 에피타이저와 스프, 샐러드, 그 메인과 디저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5가지 메뉴들이 각 코스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능들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5가지를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시간상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피타이저 하나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스프와 샐러드, 메인과 디저트 순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에피타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 한 27년 전에 처음으로 집필한 전문 요리사들을 위한 에피타이저와 샐러드라는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서양조리 분야에 이 책이 발간되면서 적지 않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호텔은 물론이고 여러 레스토랑에서 그 책에 쓰여진 레시피와 또 각종 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메뉴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판매고도 많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절판 상태에 있습니다.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말은 영어입니다. 식욕을 촉진하고 또 자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말로는 오드베르, 그리고 러시아 말로는 자쿠스키, 북유럽에서는 스모가스보드, 중국 말로는 리앵반, 우리나라 말로는 전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 나라별로 이렇게 에피타이저에 대한 용어가 다른 것처럼 음식 문화에 따라서 에피타이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사실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음식도 코스 요리가 대중화되어 가지고 이 전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는 밥과 반찬으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맛있고 또 밥맛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반찬입니다. 그래서 이 반찬은 밥을 먹을 때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밥맛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에피타이저가 바로 반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에서 에피타이저가 그 프랑스에서는 오드베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오드베르는 어떤 뜻이냐?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먹는 음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서 먹는 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랑스 음식 문화와 러시아 음식 문화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원래 이 러시아에서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음식 문화를 많이 배워가고 또 적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음식은 이 기후 특성상 프렌치 보드라고 해서 널빤지에다가 많은 양의 음식을 차려놓고 오랜 시간 먹는 뷔페와 같은 그런 음식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러시아의 기후 때문에 음식이 식으면 맛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음식의 질도 떨어지니까 러시아 셰프들이 각 시간대별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코스 요리화가 되었고, 이것이 다시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프랑스 요리가 코스 요리의 체계를 갖추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음식이 코스 요리가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셰프 윌리병 디부아입니다. 이 윌리병 디부아는 우리가 보통 프랑스 셰프 하면 에스코피에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에스코피에보다 약간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병 디부아는 당시에 러시아 황제의 왕자였던 알렉세이 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대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리사를 하면서 프랑스 음식에 기반을 둔 러시아 음식을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현대에 와서도 많은 요리사들이 연구하고 또 이것을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에스코피에 역시 이 위르뱅 디부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 에피타이저가 가장 먼저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 코스에 대한 첫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규칙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좋은 에피타이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객들의 그 전체적인 그 코스 요리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간의 화려함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영양적인 밸런스를 갖추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 요리에는 육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 요리에 육류를 사용한다 그러면 에피타이저는 생선이나 갑각류 또는 채소를 사용해서 재료는 물론이고 영양적인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침샘을 자극하고 약간의 자극적인 맛을 내서 소화 흡수를 돕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맛, 약간의 짠맛, 매운맛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에 대한 양인데, 에피타이저는 전체 제공되는 음식의 양을 고려해서 약 100g에서 150g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끼는 음식의 양이 700g에서 약 1kg 정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700g에서 1kg 정도에 대한 양을 전체 코스에다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메인에다가 가장 많은 양의 음식을 배분하고 나면 에피타이저와 디저트의 경우에는 약 100g에서 150g 정도 내외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오늘은 갤러 디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갤러 디너에 사용되는 5가지 코스가 각 코스별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에피타이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였습니다.